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만남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우연히 임산부를 태워준 억만장자 CEO가 훗날 자신의 아들을 쏙 빼닮은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그려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이 화려했지만 그날은 유난히도 거칠고 사나웠다.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며 도시를 뒤흔들었고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한서연은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낡은 우산을 든 채 비바람을 뚫고 걸었다. 그녀의 배는 한없이 무거웠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했다. 진통이 시작된 지 오래였지만 버스는 끊겼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서연은 27살, 가난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는 악착같이 공부해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녀에게 가족은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몇 달 전, 그녀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 낯선 호텔 방에서 깨어났다.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몸에는 그날 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폭우 속에서 한서연은 비틀거렸다. 그녀의 우산은 이미 뒤집어졌고 옷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의 몸은 추위에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길게 주저앉았다. 진통은 더욱 강해졌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절망했다. 이대로라면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차는 빗물을 튀기며 빠르게 달렸다. 한서연은 그 차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검은색 세단이 멀리 가지 않고 갑자기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후진하여 한서연의 옆으로 다가왔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갔고 차 안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슈트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그가 얼음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바로 태우그룹의 CEO 강태우였다. 그는 언론에서 젊고 유능한 억만장자 CEO로 불리며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냉철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상태를 분석하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만삭의 배와 창백한 얼굴,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우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타인의 일에 무관심했고 자신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도 그의 채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잠시 멈춰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비바람 속에서 쓰러져가는 한서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절망과 함께 어떤 강인함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종류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충동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병원에 가야 합니까? 강태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미세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강태우가 자신에게 말을 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 살짝 주춤했지만 그녀의 상황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진통이 너무 심해요.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녀의 몸은 고통으로 인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강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채 태우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보았던 절망과 강인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타십시오. 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태워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의 채 타는 것이 망설여졌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옷과 더러워진 몸이 그의 고급스러운 차를 더럽힐까봐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강태우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짜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빨리 채 타기를 바랐다. 한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채에 올랐다. 그녀는 최대한 차를 더럽히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젖은 옷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미안했지만 그녀의 상황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강태우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차가운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운전할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가 자신을 태워준 것이 그저 우연한 선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를 바랐다. 한서연은 진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강태우는 한서연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차는 병원 앞에 도착했다. 강태우는 차를 세우고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도착했습니다. 강태우가 말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태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와의 인연이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강태우는 한서연이 병원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가 사라진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를 출발시켰다. 그의 뇌리 속에서 한서연의 모습은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은 다시 냉철하고 무심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 짧은 만남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한서연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녀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고 그녀는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조치로 그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건강하게 태어났다. 한서연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한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준호는 그녀의 삶에 찾아온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서연은 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에게는 아이를 키울 돈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몇 달 전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다. 그녀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꼈다. 한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준호를 데리고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저렴한 방이었다. 좁고 허름했지만 그녀에게는 준호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품에 안고 밤낮으로 일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녀의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준호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힘을 냈다. 그녀는 준호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한편 강태우는 한서연을 병원에 내려준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의 뇌리 속에서 한서연의 모습은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은 다시 냉철하고 무심한 억만장자 CEO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강태우는 태우그룹의 CEO로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고 그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렸다. 그의 삶은 성공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공허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는 늘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 외로움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타인에게 무관심했고 자신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7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은 작은 도시에서 준호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어느덧 7살이 되었다. 그는 한서연을 쏙 빼닮은 아이였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영리한 눈빛. 그는 또래보다 훨씬 영리했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엄마를 닮아 강인한 면도 있었다. 준호는 엄마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한서연은 준호가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준호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한서연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준호를 유치원에 보내고 자신은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고 그에게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싶었다. 그녀는 준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준호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아버지는 멀리 해외에 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한편 강태우는 7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완전히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뇌리 속에는 한서연의 모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과 태우그룹의 미래만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 공허함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태우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의 한 유치원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강태우는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유치원 강당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었고 강태우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그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영리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강태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쏙 빼닮아 있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그 아이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피가 이끌리는 듯한 강렬한 끌림이었다. 저 아이는 누구죠? 강태우는 옆에 있던 유치원 선생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렸다. 아, 저 아이는 한준호라고 합니다. 아주 영리하고 착한 아이예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준호. 강태우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는 준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 준호야. 강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준호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강태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준호가 또박또박 말했다. 강태우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그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그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그는 준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뇌리 속에서 7년 전 그날 밤에 희미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폭우 속에서 쓰러져가는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 그때 유치원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하고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깊었다. 그녀는 준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준호야, 강태우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바로 7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병원에 데려다 주었던 그 임산부였다. 그의 뇌리 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준호가 서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우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우가 자신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강태우를 쏙 빼닮은 준호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킬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준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했다. 강태우는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당신 한서연 씨 맞습니까? 강태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강태우의 눈을 피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감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우가 준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차가운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우를 쏙 빼닮은 준호가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유치원 안의 사람들은 강태우와 한서연의 팽팽한 긴장감을 눈치챈 듯 조용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당신, 한서연 씨, 맞습니까? 강태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그의 시선은 한서연의 얼굴에서 준호의 얼굴로, 다시 한서연의 얼굴로 옮겨갔다. 준호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날 밤에 희미했던 기억들이 강렬한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갔다. 폭우, 임산부,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 모든 것이 준호의 존재로 인해 선명해지는 듯했다. 한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그녀는 그를 모르는 척 연기하려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준호의 작은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준호는 엄마의 불안감을 눈치챈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강태우와 한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강태우는 한서연의 연기에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날 모른다고요? 7년 전 그 폭우 속에서 당신을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군지 벌써 잊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서연의 진심을 꿰뚫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유치원 선생님들과 다른 학부모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시죠. 한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준호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강태우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도망치지 마, 이제 더 이상 당신 마음대로 도망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유치원 원장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강태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강태우는 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잠시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어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원장은 강태우가 태우그룹의 CEO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그럼 제 사무실로 가시죠. 원장실로 향하는 동안 한서연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준호의 존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강태우는 준호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준호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강태우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안정을 찾았다. 강태우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몇 살이야? 7살이에요. 준호가 또박또박 답했다. 강태우는 준호의 대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7년 전 그날 밤 이후로 7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강태우는 준호를 내려놓고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오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갈망만이 있었다. 이제 말해줘.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지? 강태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말하는 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강태우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7년 전 그날 밤에 희미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우 속에서 쓰러져 가던 한 임산부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 모든 것이 준호의 존재로 인해 선명해졌다. 그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준호의 존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왜 숨겼습니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태우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다. 한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강태우가 약에 취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7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이 희미했고 자신이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태우는 한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약에 취해 있었던 그날 밤, 그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7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가 아이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외로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강태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사과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강태우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다시 한번 퍼즐처럼 맞춰 나갔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한서연과 준호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강태우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준호의 유전자 샘플을 몰래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강태우의 지시에 따라 준호의 머리카락 샘플을 몰래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냈다. 강태우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뒤섞여 빠르게 뛰었다. 한편 한서연은 강태우의 등장으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태우가 준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준호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강태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우가 준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삶이 평범하고 행복하기를 바랐다. 강태우는 준호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유치원에 자주 찾아와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준호에게 장난감과 선물을 사주었다. 준호는 강태우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강태우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에게서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꼈고 그것은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준호의 작은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준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은 강태우가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며 더욱 불안해했다. 그녀는 강태우가 준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자신에게서 준호를 빼앗아가기 위한 속셈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우를 경계하며 그에게서 준호를 보호하려 했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준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태우는 비서실장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봉투를 뜯고 조심스럽게 결과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는 강태우의 예상대로였다. 준호는 그의 친아들이었다. 강태우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지난 7년간 아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준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강태우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7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그날 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약을 먹인 범인이 누구인지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고, 그로 인해 한서연과 준호가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들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눈빛에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준호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우가 준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강태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삶의 전부인 준호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서야 했다. 강태우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7년 전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준호에 대한 깊은 부성애와 함께 자신과 한서연 그리고 준호를 위험에 빠뜨린 배후 세력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태우그룹의 모든 자원과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강태우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7년 전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호텔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과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사건 당일 호텔 주변의 모든 인물들을 재조사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을 다시 만났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노린 치밀한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조사 결과는 강태우를 충격에 빠뜨렸다. 자신에게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그를 해치려 했던 범인들은 다름 아닌 태우그룹 내부의 적들이었다. 그의 삼촌이자 태우그룹의 부회장인 강동민과 그의 아들 강성훈이었다. 강동민은 강태우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태우그룹의 경영권을 탐내고 있었고, 강성훈은 아버지의 야망을 돕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강태우를 제거하고 태우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그에게 약을 먹여 시력을 잃게 만들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의 폭우와 한서연의 등장은 그들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이었다. 강태우는 강동민과 강성훈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태우그룹을 그들의 소나귀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준호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당당히 밝히기로 했다. 그는 준호에게 정당한 권리와 상속권을 물려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한서연은 강태우의 등장으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태우가 준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준호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강태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우가 준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삶이 평범하고 행복하기를 바랐다. 강태우는 한서연의 불안감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에게 준호를 빼앗아갈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그녀와 준호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서연은 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준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서연과 준호는 강태우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했다. 저택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한서연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질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우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강태우의 가족들은 한서연과 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다. 특히 강태우의 어머니는 한서연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한서연이 강태우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고, 준호가 강태우의 사생활하는 소문에 분노했다. 그녀는 한서연에게 차갑게 대했고 준호에게도 무관심했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며 한서연과 준호를 내보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준호는 강태우의 저택에서 빠르게 적응했다. 그는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새로운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며 즐거워했다. 그는 강태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강태우는 준호의 아빠라는 호칭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강태우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에게서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꼈고, 그것은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준호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준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동민과 강성우는 강태우가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들은 준호가 강태우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한서연이 강태우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한서연과 준호가 자신들의 음모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동민은 먼저 한서연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강태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한서연의 가난한 배경과 홀로 아이를 키웠던 과거를 들먹이며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그는 또한 준호의 미래를 언급하며 그녀를 유혹하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강동민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는 그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사악함을 느꼈다. 그녀는 강동민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를 경계했다. 강동민은 한서연의 거절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한서연과 준호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강태우를 압박하려 했다. 그는 준호를 납치하여 강태우를 협박하고 태우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 강태우는 강동민과 강성훈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그들이 한서연과 준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그는 강동민과 강성훈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강동민과 강성훈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들이 태우그룹의 자금을 유용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한서연은 강동민과 강성훈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우에게 자신의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우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우는 한서연의 용기와 능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과 강인함이 태우그룹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우와 한서연은 강동민과 강성훈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강동민과 강성훈의 비리를 파헤쳤고, 한서연은 자신의 정보 수집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강태우를 도왔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했다. 그들은 함께 강동민과 강성훈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강태우와 한서연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강동민과 강성훈의 음모에 맞섰다. 그들은 준호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힘은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가난한 임산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우의 곁에서 그의 빛이 되어 주었고 그의 그림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태우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강태우가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과 준호가 강태우의 친아들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경악했다. 그들은 한서연이 강태우의 은인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들의 음모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변수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강태우를 제거하고 태우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한서연과 준호를 먼저 없애기로 결심했다. 강동민은 자신의 아들 강성훈에게 한서연과 준호를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강성훈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한서연과 준호를 납치하여 그들을 고문하고 강태우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 그는 한서연이 평범한 여자라고 얕잡아 보았고 그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강태우는 강동민과 강성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즉시 대응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강화하고 한서연과 준호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강동민과 강성훈의 비서실을 감시하여 그들의 모든 계획을 미리 파악하려 했다. 강태우는 태우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강동민과 강성훈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한서연이 준호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강태우가 보낸 경호원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한서연과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서연은 즉시 준호를 품에 안고 몸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특수요원 시절의 본능을 되살려 남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날려 남자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싸웠다.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경호원들과 함께 남자들을 제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동민과 강성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자신과 준호를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강태우의 시력을 잃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강태우는 한서연과 준호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한서연과 준호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서연의 용기와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습니까? 서연 씨, 준호는요? 강태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태우는 한서연과 준호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준호를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우는 납치범들을 신문하여 강동민과 강성훈이 배후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이제 강동민과 강성훈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태우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로 결심했다. 강태우는 강동민과 강성훈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 그들의 비리를 공개하고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는 또한 언론을 통해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여 그들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강태우가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강태우를 얕잡아 보았고 그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 날, 강태우는 한서연과 준호를 대동하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강동민과 강성훈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한서연과 준호의 등장을 보고 비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한서연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서연 씨, 이곳은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또 누구입니까? 강동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부회장님, 한서연 씨는 저의 특별 보좌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의 아들 강준호입니다. 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은 강태우의 말에 놀랐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준호가 강태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강태우가 준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태우는 강동민의 말을 무시하고 한서연에게 회의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한서연은 자료를 배포하면서 강동민과 강성훈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담은 파일을 이사들에게 함께 전달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동민은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고 태우그룹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연설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때 강태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회장님, 잠시만요. 강태우가 말했다. 강동민은 강태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강태우 CEO,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강동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부회장님과 강성훈 이사님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저의 시력을 잃게 만든 사고의 배후가 바로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우는 준비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고 강동민과 강성훈의 비리를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약을 먹여 시력을 잃게 만들려 했던 증거, 태우그룹의 자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던 증거, 그리고 한서연과 준호를 납치하려 했던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모든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사들은 강동민과 강성훈의 비리에 대한 충격과 함께 강태우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자신들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당황하고 분노했다. 그들은 강태우에게 소리치며 그를 비난했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강철 같은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다. 그녀는 강태우의 천사로서 그의 빛이 되어주었다. 강태우는 마지막으로 강동민과 강성훈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계획이 담긴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그들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함께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이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우는 모든 증거를 제시한 후 강동민과 강성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나 동정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정의와 단호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강동민과 강성훈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다. 강태우가 강동민과 강성훈의 모든 비리와 음모를 폭로하자 태우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강동민과 강성훈이 이토록 오랫동안 회사를 좀먹고 심지어 강태우의 시력을 잃게 할 정도로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옆에서 굳건히 서서 모든 증거가 화면에 명확히 제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강태우의 비서실장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의 작은 눈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강동민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떨리는 손으로 강태우를 가리켰다. 이 녀석이 감히 날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의 말만 듣고 날 믿지 않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절규에 가까웠다. 강성훈 역시 아버지 옆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동민을 응시했다. 삼촌, 더 이상 추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시력을 빼앗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태우그룹의 미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당신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사들은 즉시 강동민과 강성훈의 모든 직위해임을 결정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강태우와 한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의 몰락은 태우그룹 내부의 오랜 부패를 청산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강태우는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당신 덕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에게 생명을 준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한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우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홀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강태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강태우의 곁에서 그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강태우는 강동민과 강성훈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태우그룹은 큰 파문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하지만
강태우는 한소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시력을 잃었던 사고의 진실과 강동민, 강성훈의 음모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한소연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태우그룹의 새로운 윤리 경영 시스템을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밝혔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며 태우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선언했다. 한소연은 기자회견에서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태우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고 회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한소연을 태우그룹의 구원자라고 칭송했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활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비범한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진정한 영웅이었다. 강태우는 준호가 자신을 쏙 빼닮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준호의 존재가 기적임을 강조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의 몰락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잡아 보았던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강태우는 태우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을 맡겼다. 한서연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부서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변화에는 저항이 따랐다. 강동민과 강성훈에게 충성했던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한서연의 개혁에 반발하며 그녀를 견제하려 했다. 그들은 한서연의 과거를 들춰내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 그녀가 강태우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다. 그녀는 강태우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한서연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한서연을 비난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강태우는 태우그룹의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강동민과 강성훈의 잔당들을 숙청하고 회사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강태우를 도왔다. 그녀는 강동민과 강성훈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찾아내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모두 밝혀냈다. 태우그룹은 강태우와 한서연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통해 더욱 성장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회사의 미래는 밝았다. 강태우는 기업가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과 준호의 존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변모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만족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했고 자신의 역할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강태우의 저택을 나서면서 자신이 처음 그를 만났던 그날 밤의 폭우를 떠올렸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의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을. 강태우와 한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준호를 키워나갔다. 강태우는 준호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한서연은 준호에게 최고의 어머니가 되어주었다. 준호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강태우를 쏙 빼닮은 영리하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아빠의 든든함과 엄마의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강태우의 어머니는 준호가 강태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준호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강태우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강태우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준호의 존재가 강태우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한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준호를 자신의 손자이자 태우그룹의 미래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한서연에게도 따뜻한 가족의 품을 내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운명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7년 후 아들의 존재로 인해 다시 이어지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했는지, 그들은 모든 편견과 음모를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강동민과 강성훈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자 태우그룹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경랑에 휩싸였다. 강태우는 이사회와 언론 앞에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며 자신과 한서연, 그리고 준호에게 가해진 위협들을 명백히 밝혔다. 그의 단호한 태도와 한서연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은 이사들과 주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즉시 검찰에 고발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태우그룹 내부에 오랜 부패를 뿌리뽑는 대대적인 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태우그룹은 강태우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그룹 전체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한서연은 자신의 과거 특수 요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태우그룹의 모든 부서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그녀의 강단 있는 추진력과 뛰어난 통찰력은 직원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개혁에 저항하던 일부 세력들도 점차 그녀의 진심과 능력을 인정하며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태우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강태우는 한서연의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한서연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명했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한서연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알리고 그녀가 태우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강태우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태우그룹에 대한 불신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갔다. 주가는 회복세를 보였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태우그룹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강태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준호의 존재와 한소연과의 관계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는 준호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준호의 유치원 등원을 돕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었다. 주말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준호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강태우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준호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준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준호를 바라볼 때마다 7년 전 그날 밤의 폭우와 한소연의 절박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삶에 이토록 소중한 존재들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다. 한소연은 준호와 강태우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홀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우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갔다. 그녀는 강태우의 사랑과 준호의 존재가 그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태우는 한소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한소연에게 지난 7년간의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그녀와 준호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밝히고, 그에게 정당한 권리와 상속권을 물려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소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한소연은 강태우의 진심, 어린 청혼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강태우와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행사였다. 태우그룹의 임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강태우와 한소연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준호는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가장 기뻐하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는 아빠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한 가족이 되었다. 강태우의 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한소연과 준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한소연을 자랑스러운 며느리로, 준호를 사랑스러운 손자로 받아들였다. 결혼 후 한소연은 태우그룹의 윤리경영 총괄이사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그녀는 특히 미혼모와 싱글맘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은 태우그룹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강태우는 한소연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태우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한소연의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그녀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변모했다. 그는 한소연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준호는 행복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강태우와 한서연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는 아빠를 닮아 영리하고 엄마를 닮아 강인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는 태우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강동민과 강성훈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했다. 그들의 몰락은 태우그룹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태우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로 인해 강태우와 한서연 그리고 준호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몇 년 후 태우그룹은 강태우와 한서연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시장을 선도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강태우는 기업가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강태우와 한서연은 종종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7년 전 폭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예상치 못한 하룻밤의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준호라는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리고 7년 후 그들은 운명적인 재회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운명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따뜻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태우와 한서연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 또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